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옛날에도 책을 읽었을까? 글 오영선, 그림 국설이, 감수 김정인, 출판사 교원. 한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죠? 여인이 보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무엇을 읽고 있을까요? 옛날에도 책을 읽었을까? 아이가 책을 읽고 있어요. 열심히 읽고 있네요. 그런데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걸까요? 재미있는 동화책은 아닌 것 같은데 뭘 읽고 있는 걸까? 난 콩쥐팥쥐가 재밌던데. 오늘은 학교에서 도서축제가 열리는 날, 승혜와 승종이는 신이 났어요. 그림책과 동화책이 한가득 마음껏 읽어도 되었거든요. 둘은 책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지? 제목이 옛날에도 책을 읽었을까야. 누나, 재밌겠다. 얼른 펴봐. 호기심쟁이 승혜와 승종이가 책을 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책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쿵! 승혜와 승종이는 커다란 바위 앞에 떨어졌어요. 고래다. 바위에는 고래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이 잔뜩 새겨져 있었어요. 아저씨, 왜 바위에 고래를 새기세요? 이번 사냥에서 고래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거지. 아, 이때는 아직 글자가 없었구나. 바위는 고래, 사슴, 호랑이 등 마치 커다란 동물 그림책 같았어요. 승혜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림만으로 어떻게 뜻을 전달하지? 그 순간 주변이 깜깜해지더니 승혜와 승종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으악! 다행히 승혜와 승종이는 나뭇가지 위에 떨어졌어요. 아래를 보니 수염난 아저씨가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승종이는 그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지요? 저건 나무고요. 오, 너 글자를 읽을 줄 아는구나. 승종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새와 나무를 그린 그림을 왜 글자라고 하지? 그때 승혜가 무언가 생각난 듯 이야기했어요. 아, 그린 글자? 그린 글자. 승종아, 저건 그림처럼 보이지만 글자야. 새와 나무를 본뜬 글자. 새조, 나무목, 내천, 매산, 날일, 달월. 우와,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래, 한자도 처음에는 그린 글자에서 시작했어. 그런데 누나, 나 배고파. 우리 이 나무 열매를 먹어볼까? 승혜와 승종이는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었어요. 스르륵. 그런데 갑자기 승혜와 승종이 몸이 작아졌어요. 어떡하지? 우리가 열매보다 작아졌어. 그때
까치가 깍깍 날아왔어요. 으아! 무서워, 누나! 열매에 벌레가 파먹은 구멍이 있어. 얼른 여기 숨자. 그런데 까치는 승혜와 승종이가 숨은 열매를 물고 어디론가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아, 선생님이 잠깐 상형 문자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옛날 사람들은 산, 나무, 해 등 사물의 모습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상형 문자라고 해요. 지금처럼 자음과 모음을 붙여 글자를 만든 게 아니죠. 상형 문자는 글자와 사물의 모습을 연관시켜 쉽게 외우도록 한 거랍니다. 상형 문자 기억해 두세요. 한참을 날던 까치는 어느 절에 도착해서야 연못 위에 열매를 떨어뜨렸어요. 풍덩! 그런데 열매의 효과가 다 되었는지 승혜와 승종이가 다시 커졌어요. 누나, 여기는 어디야? 승종아, 여긴 경주에 있는 불국사야. 우리 저 스님을 따라가 보자. 스님은 무척 바빠 보였어요. 스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불경을 인쇄했는데 어서 탑에 넣어 보관해야 한단다. 우와, 이때에도 종이에 글자를 찍어내는 인쇄를 할 수 있었구나. 목판 인쇄는 어떻게 할까요? 글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종이에 찍어냈죠. 이 방법을 쓰니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찍어낼 수 있었답니다. 나무판으로 인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무판에 글자가 적힌 종이를 붙여요. 두 번째, 글자 모양을 따라 나무판을 파내요. 세 번째, 나무판에 먹을 칠해요. 네 번째, 종이를 덮고 살살 문질러요. 지금 보이는 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에요. 복제품이죠. 부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751년 이전에 인쇄되어 불국사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안에 넣어두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랍니다.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이용해 청주박물관으로 고고! 와, 신기해. 글자가 예쁘고 고르게 잘 새겨졌어. 승혜와 승종이가 나무판을 잡자 나무판이 둘둘 휘감았어요. 돌돌돌돌. 그러더니 갑자기 둘은 하늘로 퉁 튕겨 올랐죠. 또 어디로 가는 거지? 승혜와 승종이는 알록달록 예쁜 빛에 둘러싸여 훨훨 날아갔어요. 땡땡.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여기도 절인가 봐. 거기 무슨 일인가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스님이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승혜와 승종이는 스님에게 인사했어요. 스님, 혹시 여기는 어느 절이에요? 이곳은 해인사랍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나무판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우와, 이게 모두 몇 개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모두 81,258개죠. 그냥 8만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무판을 새긴 거예요?
얼마 전 몽골이라는 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을 막아달라고 부처님께 빌며 불경을 새겼답니다. 정말 대단해요. 승혜와 승종이는 팔만대장경 경판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절 밖으로 나오자 작은 구리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저씨,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거 금속 알짜 아니냐? 금속으로 글자를 만든 거다. 아저씨는 퍼즐을 맞추듯 글자를 여기저기 끼우고 있었어요. 글자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 매번 새길 필요 없이 이 글자들만 맞추어 찍으면 된단다. 게다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 오래 쓸 수 있지. 승혜와 승종이는 책을 더 빨리 찍게 해준 금속 알짜가 금보다 더 빛나 보였어요. 지금 보이는 건 직지, 심체, 요절. 부처의 말씀을 뽑아 만든 책이에요. 1372년 편찬되었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어요. 금속 알짜로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죠.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뽑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직지심체요절 영인본이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꼭 보고 오세요. 그러고 보니 우리 벌써 고려시대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로 갈 차례겠네. 승혜와 승종이는 이야기를 나누며 해인사의 큰 문을 나섰어요. 다음 순간 승혜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에 조선시대로 넘어왔지 뭐예요. 바쁘구나 바빠. 자자자 빨리 실차고. 아저씨들이 책을 날라 수레에 실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교서관에서 뭐하니? 여기서 만든 책을 지방으로 보내려면 정신없으니 다른 데 가서 놀아라. 아저씨 여기서 책을 다 만들어요? 대부분 그렇지. 책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 교서관은 조선시대의 책을 만들던 곳이에요. 우와, 드디어 옛날 책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뭐야? 한자만 가득하잖아. 에이, 재미없어. 승종이가 실망했다는 듯이 책을 덮었어요. 허허, 저리 가라니까. 승혜와 승종이는 아저씨의 호통에 밖으로 나왔어요. 길을 걷다 보니 서당이 보였어요. 서당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던 곳이죠. 승혜와 승종이는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했어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거기, 너 이놈! 훈장님이 조는 아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전자문은 학문을 배우려면 꼭 알아야 하느니라. 이 책을 다 익혀야 글을 읽을 수 있어, 이놈아. 누나, 훈장님 너무 무섭다. 빨리 나가자. 서당을 나온 승혜와 승종이는 다시 길을 걸었어요. 조금 앞에 시장이 보였죠.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우와, 저 떡 좀 봐. 맛있겠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보게, 이번에 나온 홍길동전 읽어보았나? 한글로 쓴 최초 이야기라지.
재미있던가? 말도 말게. 어찌나 재밌던지 밤을 꼴딱 새서 읽었다네. 시장 한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승혜와 승종이도 그곳으로 가보았죠. 우와, 줄타기야. 줄타기 하는 사람은 떨어질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줄 위를 걸었어요. 와, 진짜 잘한다. 승혜와 승종이는 줄타기 구경에 푹 빠졌어요. 그때였어요. 줄타기 아저씨가 발을 헛디뎌 승혜와 승종이 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부딪힌다. 승혜와 승종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어디선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얘, 너 왜 우니? 이 책이 너무 슬퍼서 그래. 여자아이가 보고 있던 책은 바위나리와 아기별이었어요.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쓰여진 동화였죠. 나도 이 책 집에 있는데. 그래? 정말 좋겠다. 우리는 한 권으로 돌려 읽느라 애태우며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예전에는 몹시 동화책이 귀했구나. 승혜와 승종이가 바위나라 아기별을 펼쳤어요. 그러자 스르르 다시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여기서 잠깐! 홍길동전, 허균이 지은 소설이에요. 주인공 홍길동은 본부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태어나 늘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홍길동은 가난 때문에 도둑이 된 사람들을 이끌고 활빈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양반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나라에는 율도국이라는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답니다.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홍길동전, 허균. 기억하세요. 최초의 한글 소설. 선생님도 읽어주었던 바위나리와 아기별, 마을송이 지은 동화예요. 바닷가의 바위나리와 하늘의 아기별은 친구가 되었죠. 아기별은 바위나리와 늦게까지 놀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나라 임금님은 늦게 온 아기별을 내쫓았고 아기별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위나리는 아기별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람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화로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안 본 친구들 선생님이 읽어준 거 있으니까 찾아서 꼭 들어보세요. 바위나리와 아기별. 어느새 승혜와 승종이는 도서축제에 돌아와 있었어요. 옛날에도 책을 읽었을까는 그동안 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구나. 누나,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여행이 다 끝난 거야? 승종이가 아쉬워했어요. 그러게, 이제 우리 다른 책 읽을까? 승혜와 승종이는 웃으며 다른 동화책을 보기로 했어요. 옛날에도 책을 읽었을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얌전히 놓여 있었죠. 함께 여행할 다른 친구를 기다리면서요. 자, 정답 알려줄게요. 이 여인이 읽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빙고! 책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오늘 어떤 책들이 있나 한번 쭉 둘러보고
재미있는 책, 여러분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책 많이 많이 읽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